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준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바쁜 시기에 또 이렇게 또 문화 강의를 할 수 있으면 또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들 3월달 바쁘게 뛰고 계시죠? 네. 어느덧 딱 10년 차가 됐습니다. 뉴스킨 한지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겠죠. 예, 그런 부분들 사실 제가 최근에 또 베트남 다녀오신 거 아시죠? 네. 예, 베트남 다녀왔더니 그 어떤 경제 지수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뒤처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뭔가 후진국일수록 문화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나요? 예, 뭔가 후진국일수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갈 때 후진국 가면은 어때요? 볼 거는 많고 뭐 볼 뷰는 많겠지만 두렵죠.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 나라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 그 트윈즈 그 4년 전에 우리 미국 컨벤션 갔을 때도 어디 들렀다 갔죠? 멕시코에 있다가 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은근히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그 전에는 로스카보스라는 곳에 갔었어요. 근데 그 어떤 리조트 바깥은 그 가이드님께서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문화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비즈니스 하면서 매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팀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문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팀이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트윈즈 문화 10개명을 매일 읽고는 있지만은 그냥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왜 이거를 10개명에 넣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동안 뉴스키를 너무 사랑해요.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굉장히 열정도 처음에 그 열정 그 순간에 뭔가 비즈니스를 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 다이아핀에 머물러 있지만 제가 그 장담하건대 트윈즈 안에서 문화는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걸 복제해 나가면서 자기들만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스폰서인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스폰서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좋은 문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 원피스 보셨죠? 그럼 고잉 메리오를 타고 어디 목적지에 가는데 배가 구멍이 났어요. 근데 구멍이 난 걸 봤는데도 그 구멍을 메꾸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결국에 그 배에 내 자식들, 내 친구들이 다 타 있을 텐데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윈즈 안에 좋은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문화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귀를 닫고 또 눈을 안구 정화제 이런 걸로 한번 닦으시고 그리고 그 스폰서님한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자꾸 이 트윈즈라는 좋은 배를 계속 더 좋은 배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트윈즈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씩 1번부터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기 전에 요거 아시죠? 예, 뭔가 드라마 보기 전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찔린다 이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예. 오늘 저는 솔직하게 한번 저의 40분 동안 저의 시간을 소중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삐진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번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거짓과 험담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1번은 이 나라입니다. 2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짓과 험담이 만행하는 나라예요.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예. 결국에 문화 선진국, 좋은 문화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핸드폰 번호를 계속 바꿔. 정직한 사람일까요? 왜 바꿀까요?
대부분 나 핸드폰 번호 바꿔봤다. 또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핸드폰 번호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도 투명하다. 뭔가 제가 범죄를 저지르고 안 좋은 일에 뭔가 가담이 되어 있다면은 번호 바꿨겠죠. 예. 여기서 주변에 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람을 봤다. 손.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약속 안 지키고 또 좀 의심이 좀 의심이 가죠. 예, 어떤 의심이 가요? 무슨 짓을 얘 또 무슨 짓을 했나?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핸드폰 번호 절대 바꿀 일이 없어요. 그죠? 그 두 번째 또 누가 있어요? 옆에 잠수함. 왜 잠수를 그렇게 타는지 모르겠어. 저도 이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있었겠죠.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들한테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때린 적도 없어요. 뭐라고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하다 갑자기 왜 없어지죠? 왜 없어질 때 멋있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I will be back.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좀 힘든데요. 스폰서님, 이 사업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잠수 타요. 잠수 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류겠죠? 저는 오늘 감사한 게 뭔가 이곳에 왔더니 제품을 한 달 동안 그거밖에 못 팔아! 일로 와, 빠따 대.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공간이었으면 당연히 잠수 타고 무서우니까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스폰서가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기 뒤에 또 제 파트너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제 강의를 들어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뭔가 이 안에 있는 문화가 별로 안 좋고 한번 나갔을 때 꼴보기 싫었으면 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 비즈니스 자체는 관계 비즈니스고 피플스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여기 있는 트윈즈인들이 다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들이 잠깐의 비즈니스 힘듦을 겪고 있더라도 계속 가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회식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잖아요. 저도 사업하면서 기존에 이 사업하기 전에 돈을 못 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벌던 사람이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저는 사실 진짜 한 3년, 2년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너무 쉬워 보이더라고. 12명만 1대 만들면 된대. 내 주변에 친구도 12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요 사람들만 리크루팅도 그냥 비디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나요? 되지 않더라고요. 제품 10,000원짜리 하나 유통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이 뉴스킨이 주는 어떤 끝점, 비전을 봤기 때문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왼쪽을 보고 앞을 보고 오른쪽을 봐도 내 형제 파트너이 다 힘들어 보이는 거야. 저는 그래서 버텼어요. 사실. 내가 내 입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미안한 것 같아. 그 중에서 제일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김지현 사람이라고 있어요. 항상 힘들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왠지 난 진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세월이 지났을 때 너무 감사한 저의 형제 파트너죠. 사실 2년 사람도 힘들어 보였어요. 다. 그 당시 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근데 저 사람들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나가는 그 모습이 섹시했고 제가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에너지 빠질까 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10년 뒤에 그들이 팀을 다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해보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항상 열심히 일하면은 어떤 직장 사장이 봉급을 주던 그런 받던 그런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당연히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혼자가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사람 다 힘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 뭐예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꾸 픽션이라고 그러죠? 네. 두 번째,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사라는 타이틀, 변호사라는 타이틀, 저도 전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죠. 이런 사람들이 몸값이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부럽다. 너 진짜 운 좋게 의사 돼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절교당하지 않겠어요? 향준아, 너 클럽에서 놀 때 나 고시원에 있었어. 향준아, 너 나이트에 있었을 때 나 독서실에 있었어. 니네 놀 때 내 4년은 공부에 성공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나 의사 된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맞죠? 이 사람, 의사나 변호사 이런 어떤 전문직에 있는 최고의 직급에 있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 개인의 힘이 강한 것보다 어떤 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겠구나. 사실 옆에 백종원 씨를 넣으려고 하다가 우리 모두 박상용 사장님 아니까 박상용 사장님 넣은 거거든요. 사실 박상용 사장님 지금 이곳에 있지도 않아요. 이곳에 엔잡스쿨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윤서영, 저희 어머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위에 김도훈, 이수연 사장님까지 가면은 이게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재밌게 얘기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 여러분들로부터 팀이 확장돼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10대, 20대까지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사실 5대, 6대만 넘어가도 그분들이 어떤 삶을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가예요. 백종원 씨는요, 지금 경제적인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더본 코리아라는 그 회사로부터 파생된 프랜차이저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2,000개의 그 자영업장, 자기 사업장을 매일 찾아가서 방문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2,000개의 대리점을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중국 사업도 했었어요. 중국 사업을 하고 싶어서 중국에 갔더니 상해에도 본가가 있던데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종원 씨 여기 와봤을까? 안 와봤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리점이 확장되는 그 백종원 씨가 파워가 셀까요? 매일 내 기술을 최고, 내 몸값을 올려가지고 내가 뭔가 그 일에 개입하고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 전문직의 최고 직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클까요? 수입 플러스 시간적인 자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것보다 팀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 팀. 내 팀이 있기에는 어떤 팀이 있어야 되죠? 더 큰 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스폰서인 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스폰서인 팀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스폰서 팀의 플러스일까? 이꼬르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 달콤한 열매는 권리 수입이에요. 맞아요? 근데 권리 수입이요. 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뉴스키는. 그러면 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푼 사람이지 않겠어요? 조금 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뭔가 응원해주고 에너지를 넣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데 계속 욕하고 냄새나고 옆에 있는데 막 나 지적질하고 막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저희는 내 개인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전체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한다고 했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면 여러분들 밀고 나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내가 하는 그 하나의 행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했을 때 이 조직이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일은 애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뉴스캔을 축구 경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도요. 처음에 여기 사실 요즘에 풋살구장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꿀크루라고 또 뭔가 액티비티 하면서 사람들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풋살구장에 이제 여성 사장님들 앉혀놓고 여성 사장님들한테 풋살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막 공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얼굴 맞추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축구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 기억나세요? 뭔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패스 안 하고 혼자 공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싫죠? 뭔가 공 혼자 트래핑 잘하고 혼자 개인기는 좋은 것 같은데 걔랑 같은 팀 안 하고 싶죠? 일단 재미없죠? 지 혼자 공 들고 노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이 비즈니스 자체는 진짜 축구 경기를 딱 보잖아요.
자기가 그 존이 있더라고. 그 존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그 존 바깥에 넘어갔을 때는 패스를 제대로 해주거나 그 다음에 있는 선수를 믿어주는 그런 역할. 나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은 왜 골키퍼 장면을 골키퍼가 봤는데요. 어떤 공격수가 골을 넣었는데 골키퍼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와 골은 이 선수가 넣었는데 저 골키퍼 제일 끝에 있는 골키퍼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 결국 팀 운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내가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제끼고 골이 넣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서로 호흡이 딱 맞아가지고 오케이 패스를 딱 줬더니 그 사람이 정확하게 받고 거의 골대 앞에서 한번 탔는데 골이 넣었어. 뭐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서로 패스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패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여기 있는데 공 여기로 던져. 야, 주소와 그 사람이랑 있고 싶어요?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뭔가 나한테 제대로 주는 패스들. 그 형제 파트너들이랑 우리 트윈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형제 파트너들의 힘을 빌어서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 형제 파트너들의 힘을 빌어서 또 STP를 또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축구 경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을요 넘기세요. 공을 제대로 넘기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보면은 우리가 연말에 보면은 그 가수들이랑 연기자들이 뭐 대상 받을 때 소감 스피치 할 때 미용실 원장님 이름까지 나오던데요. 이해되세요? 뭔가 이때까지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는 많은 사람들 이름 불러주고 싶어서 난리 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뭔가 이 자리에 온 게 제가 너무 잘했긴 했죠. 뭐 이런 거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불러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장진우 사장님 너무 맨날 그렇게 나 위해주고 사랑 넘치고 내 파트너 왔을 때 챙겨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이 한마디 했어.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공을 자꾸 넘긴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팀이 내가 갖고 있는 팀이 확장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요. 비즈니스 예의를 갖춘다. 복장, 인사, 매너입니다. 저 또한 똑같아요. 제가 오늘 복장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제가 쪼리 신고 여기에다가 모자 쓰고 와가지고 이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축구 선수라고 하면 믿음이 갑니까? 반대로 내가 너무 아파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이 복장으로 나를 진찰하려고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 그 병원에 있고 싶으세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박상윤 선생한테 약간 스파르타 그 다음에 좀 히틀러 정책을 쓸 때 그때 누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저는 정장 안 입으면 하루 종일 욕 먹었어요. 그때는 넥타이까지 했는데요. 여름에요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곁땀부터 다 나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한 이 시간 9시, 10시, 11시쯤에 박상용 사장님이랑 소주 한잔 먹을 때 넥타이 딱 풀을 때 온몸에 있는 냄새가 싹 올라오면서 뭔가 막 긴장이 풀리면서 뭔가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 넥타이를 이제 이 사업 말고 사업 바깥에 가서 어떤 술집에서 이 넥타이를 살짝 내릴 때 그 희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덥지. 근데 여러분들이 왔을 때 한 명 리크루팅하고 한 명 초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왔는데요. 왔더니 다 정장 입고 다 깔끔해. 피부도 반짝반짝거려. 이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왔더니 난리 났어. 뭐 피부부터 해가지고 쪼리 부대에다가 머리는 뭐라 그래 레인보우, 빨주노초 파란보 다 앉아 있고 해서 여기가 사업터인지 여기가 폭주족이 있는 데인지 이런 어떤 모습은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을 어떤 느낌을 주고 싶어요? 당연히 왔으면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옷을 입고 싶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분명히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억대 연봉이나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까지 꿈을 이뤘을 때는 우리가 그거 하지 말란 얘기도 안 해요. 그 삶이 비전이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꿈이 그때 되면 돼요. 근데 같이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멋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자꾸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차피 이 비즈니스 5년 빡세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냥 여러분들 한 머리 색깔에 무지개 7색깔 다 염색하셔도 되고요. 피어싱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제바지 그냥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녀도 되고요. 그때 와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이 전 페이지가 뭐였어요? 개인보다 팀이기 때문에. 아셨죠? 저도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갔는데 저희 어머니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하러 갔잖아요. 어머님이 사업설명 좀 부탁해가지고 그래 사업설명 하는데 한 이틀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정장을 한 벌 가져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정장을 매일 입었어요. 거기 가서 정장을 입고 진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얘기했던 건데 거기 있는 여자들이 다 쳐다봐요. 진짜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먹혀요. 근데 복장도 정장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엔 몰랐어 나도. 나 커피 먹었는데 되게 또 마신 거예요. 왜 이렇게 쳐다보지? 다 계속 쳐다보는 거야. 뭐야? 했더니 진짜 그런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뭐야?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복장의 힘도 굉장히 컸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베트남에서 10억 이상 다 갖고 있는 자산가들만 만났거든요. 왔을 때 정말 하나도 안 걸려. 일단 첫 만남, 악수할 때부터 기선제, 저도 키가 또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똑 손잡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없던 큰 대표가 오셨는지 막 이렇게 와 이러더라고. 근데 그 복장이나 이런 매너나 내가 가꾸는 이런 부분이 스스로 자존감을 엄청 올려줍니다. 그 당시 때 그런 자산가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슬래퍼 신고 모자 쓰고 타고 갔더라면 그 사람들 나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첫인상을? 첫인상은요 여러분들 한 2초 3초 만에 딱 끝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복장, 인사, 매너를 제대로 하고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 보면은 자꾸 외부로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로 찾아보는 거야. 내가 왜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까? 그때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짚어주는 10가지 이 안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복장을 좀 고쳐볼까? 내가 복장을 좀 정장식으로 입어볼까? 좀 깔끔하게 입어볼까? 이런 식으로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엄청 전문가로 보입니다. 다음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 부분. 제가 이거를 뭐 이런 적은 없는데 이거 가명입니다. 가명인데 사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안 좋게 보는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게 뭐냐? 제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사랑이 좋죠. 사랑을 해야죠. 근데 왜 형제 파트너랑 사랑하냐고. 제발 부탁인데 내가 1대를 찾아서 사랑을 하세요. 저도 결혼했지만 제가 찾았어요. 2대랑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 파트너랑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했어.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둘이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대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뭔가 알코올이 살짝 들어가거나 둘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슷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내 어떤 마음, 가슴을 후벼 팠을 때 비로소 멋이 없었던 남자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외로울 때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던 그 여자가 섹시해 보이기도 하는 이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박상준이 A라는 친구 한 명 리크루팅 하는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 수 있죠. 김지현 사장님은 B라는 이 한 명 리크루팅 하는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네, 모든 어떤 누스킨의 비전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한 명이 파트너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기가 막히게 A랑 B랑 눈이 맞았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박상준, 김지현은 사이가 좋았어. 근데 갑자기 김지현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 오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둘이 연애하는 거? 에? 둘이 연애했다고? 박사님, 근데 둘이 결혼하겠대요.
저희 조직으로 온다는데요? 주여. 그럼 김지현 사장님 웃으면서 그럴까요? 저한테 오기로 했어요. 사장님 다행이에요. 뺏길 뻔했어 지금. 근데 뭐 가위바위보 했나봐요. 저희 팀에 오겠대요. 박상준의 기분이 어떨까? 원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김지현 사장님이랑. 그냥 없어도 지금도 디스크 터져 누워있는데도 보고 싶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둘의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이 지금 아들들, 이 파트너들이 했던 행동으로 박상준과 김지현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뭔가 점점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반대로 B가 박상준한테 어때? 내가 또 웃으면서 저희 팀에서 오기로 했어요. 김지현 사장님, 오! 뺏길 뻔? 나 진짜 나 인스타로 겨우 한 명 찾았는데 뺏길 뻔? 어떻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 둘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사람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나 박선생한테 가서 자랑해요? 스포서님! 저희 라인에 오기로 했어요! 야, 김전사님, 저희 라인에 오기로 했어요! 이때는 이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아마 누구는 가가지고 망치로 머리 때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젊은 트윈즈 안에 다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한 결과 우리 조직이 사건 사고가 제일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포인트 리더들이 우리만큼 또 회식이 많은 팀이 없어요. 젊고 예쁘고 멋지고 열정 있고 이런 팀 안에 사건 사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제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차라리 바깥에서 내 파트너를 찾아서, 왜냐면 뉴스킬하는 사람들이 왜 섹시해 보이는지 아세요? 실제 그냥 글래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있죠. 사실 계속 보다 보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줄 아세요? 꿈꾸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진취적인 사람, 성취욕이 있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섹시하다는 거를 뉴스킨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여자가 예뻐 보여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건 제가 많이 봤고 다른 팀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좋게 끝나는 사례가 없었어요. 아셨죠?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내가 직접 리크루팅해서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드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네? 내가 골라서 뉴스킨 비전 전달해서 잘해서 결혼하면 되잖아. 이게 프로포즈 하는 사업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둘이 손잡고 나가면 돼. 저쪽 나가서 저기 지방 변두리나 이런 데서 사업하시라고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십시오. 이 A, B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도 받으면 안 되고 이쪽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박상준과 김전희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아니에요? 그게 제일 센 게 이분이에요. 문화 안 지켰을 때 얄짤없이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부분은 내가 배우고 싶은데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말 못하는데 이제 형제 파트너 김지현 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죠. 다 같이 사장이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억대 연봉을 꿈꾸고 비즈니스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 먹으려고 하면 스폰서가 나보다 돈 많이 버니까 더 내겠지. 이거는 그 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쌓여왔던 거지 본능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들은 똑같은 평등 대우를 받고 싶은데 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 위에 있는 업라인이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얘기부터가 정말 다른 거죠. 특히 사무실비 있죠. 저는 제가 3개월 차 루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막 사무실 이런 거 막 생각했겠어요. 막 루비 되고 싶어서 갔지. 근데 루비 됐더니 그 다음 달 골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와. 근데 내가 골드까지 떨어진 거 누구만 알아? 나랑 스폰서님들은 알겠죠. 근데 그때도 단 한 번도 루비에 대한 사무실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열받던데요. 사무실비 더 내고 싶어서. 내가 사무실을 많이 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 조직이 있고 내가 핀업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걸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무실비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돈으로 자꾸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자꾸 박상준이 사주잖아요? 당연히 사람들 붙어요, 안 붙어요? 당연히 붙죠.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박상준이 망했다고 얘기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박석번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은 지금도 박석번 사장님 한 달에 얼마 버시겠어요? 500억 벌었다. 지금 저자 아니세요? 1인 기업으로 500억 벌었다? 아니요. 지금 1000억입니다. 그 박석범 사장님 미국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저 대출 받아서 미국 갔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 것 같은데요? 7년 전? 근데 가가지고 진짜 제 이름 박석범 선생님 아시겠어요? 저한테 9대인가 그래요. 제 이름 모를걸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같이 자리를 하는데 그때 술 드시고 나서 쌀국수 좋아하는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쌀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당연히 가격표를 받겠죠, 제가? 야, 씨, 기회다. 쌀국수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때 먹었던 우리 자리 계산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섭 선생님이 계산 이제 해주려고 나왔는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박섭 선생님, 에? 제가 박상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제 이름 알아주실 것 같아서 제가 언제 스폰서님한테 밥을 한번 사겠습니까? 스폰서님, 노여움을 푸시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이랬어. 엄청 웃으시더라고. 얻어먹어서 좋아서 웃으셨겠어? 아, 이 새끼 때문에 15,000원 세이브되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 아이씨, 오늘 점심은 누가 쳐다먹지 이러겠어? 아니야. 그때 나랑 똑같이 빚을 내서 같이 간 사람이 김지현 사장님이야. 김지현 사장님이 그때 날 본 표정이 너무 웃겼어. 이 박쥐 새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가 햄버거인가 뭘 먹었어. 또 계산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번에 김지현 사장님이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박성 사장님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진짜 니네들이 돈은 많이 못 버는데 니네들의 미래가 밝다. 스폰서 하나 대접하는 건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파트너 신경 써서 파트너 다 챙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복제가 안 됩니다. 오늘부터 트윈저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파트너 챙기는 그 습관이 아니라 내 스폰서 한 명을 챙기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내 스폰서 한 명 밥 사주는 게 어려워요. 내 파트너 20명 밥 사주는 게 어려워요. 똑같이 복제돼요. 처음에 그 파트너들도 처음엔 좋아하겠지. 그 파트너 나중에 20명 생겼어. 그러면 스폰서가 했던 행동 똑같이 따라 20명 사주려고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파산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 업라인, 내 스폰서를 섬기세요. 내 스폰서님이 근데 커피 사줬는데 스타벅스 아닌데 꺼져, 너나 먹어 이래요? 오늘도 미팅했어요. 제 파트너 5대랑 지하철 타고 온대. 커피 먹었니? 안 먹었는데 제일 싼 거 지하철에서 파는 거 그거 사와라고. 그런 스폰서는요, 비싼 거 스타벅스 이런 것도 필요 없어. 파트너랑 가만히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제가 얘기할게요. 스폰서 막 랍스타 사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그런 스폰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이상한 거예요. 스폰서는 같이 라면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자꾸 파트너를 봐주고 파트너 이제 힘들겠는데 파트너 밥 사주고 이런 생각보다는 스폰서 한 명을 챙기는 게 여러분들 사업에 훨씬 큰 플러스가 됩니다.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이것도 기가 막힌. 오늘 PPT 사실 우리 박수영 선생님이 다 도와줬는데 너무 잘 도와줬어. 또 시작됩니다.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또 아까 그 연애에서 나간 조직 말고 또 다른 라인이 또 이제 사건을 튀는 거야. 이것들이 그냥 둘이서 연애하면서 다 사고 치고 나갔으면 되는데 이건 또 다른 애들이야. 박상준 간만에 A라는 혁신적이고 정말 진짜 조전 정신이 맑고 약속 잘 지키고 말도 안 되는 파트너를 낳은 거야. 이 박상준이라는 애가 오랜만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은데 이 A랑 김지현 파트너랑 잘 어울리는 거야. 총재 파트너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둘이 밥을 먹고 왔는데 이 A가 날 찾아온 거야. 왜 찾아왔냐면 스폰서님 오늘 B라는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요즘에 뉴스킨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요. 저한테 힘든 얘기를 많이 이렇게 털어놓는데 좀 도와주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마음이 기특할까요? 짜증날까요? 짜증나는 이유가 뭘까요? 가뜩이나 내 자세 좋은 내 파트너 앞만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구설수에 휘말려서 힘든 사람들 얘기 듣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는데 담배 피는 친구 옆에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공부하고 있는 친구 옆에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이게 표현력이 좋겠네요. 똑같은 거죠? 이 안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힘든 사람 옆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런 사람들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야. 힘든 이야기가 공유돼서 A가 날 찾아온 거야. 그러면 나는 B라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일로 와봐. 너 사반이야 몇 년 됐어? 힘든 거는 네 스폰서 가서 얘기해. 왜 남의 파트너한테 가서 얘기해? 이러겠어요? 이건 좀 정신 나간 얘기겠죠? 배운 애는 누굴 찾아가겠어요? 당연하죠. 누굴 찾아가? 박상현 사장님. 제가 진짜 간만에 진짜 너무 자세 좋고 이런 파트너 한 명이 있는데 너무 지금 저 B라는 친구랑 어울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폰서님 진짜 이 A라는 친구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박 선생님 누구 찾아갈까요? 지연아 요즘 B 무슨 문제 있니? 아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B라는 친구 관리 좀 잘해보자. 김지연 누구 찾아가요? 나 들었는데 A라는 친구랑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했었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사업하는데 다 좋지 않아. B가 갑자기 또 빡치네.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 어머, 나는 계속 웃어야겠다. 쉣! 나 이제 사무실 너무 불편해. 나 진짜, 나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닌데 너무 불편하다. 와, 난 이제 계속 웃을게. 에이, 누구 찾아와? 스폰서님, 저 너무 불편해요. 제가 뭐라고 했길래 B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 못하겠어요. 네. 박사님 누구 찾아가? 결국에 이게 돌고 돌아요. 예? 험담이, 나는 이걸 많이 봤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돌다가 서로 파멸시킵니다. 진짜, 결국 모든 관계 다 깨져요. 이게 폰트도 깨졌잖아. 지금 원래 해골이었는데, 이 폰트도 깨진 거야. 원래 해골 표시였는데, 이 해골도 깨졌잖아. 이해되세요? 조심해야겠죠?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정말 여러분들 또 권리 수입이 목적이잖아. 맞죠? 근데 권리 수입인데 권리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오늘 박상용 사장님이나 윤성 사장님이 이 자리에 없어도 여기 지금 알아서 돌아가죠. 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 꼴은 권리 수입은 발생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골라 참석하고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시스템을 뭐처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정도 미친 듯이 뉴스킨 안에서 다른 거 성실한 거는 여러분의 일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월급 안 줄까봐, 나 잘릴까봐, 그때는 성실하게 일했던 그 모습조차만큼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빨리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또 나 때 이런 거 제가 싫어하지만 할게요. 저는 진짜 너무 설레었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도 너무 행복하더라고. 지금 사실 막 건선은 이게 막 나 올라오더라고. 이게 나는 행복한데 몸이 이제 못 견딘가 봐. 4시간 자도 강의 틀어놓고 자면은 내년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2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인생 살면서 뉴스킨이 최초였던 것 같아요. 뭔가 미래가 되게 그려지고 미래가 되게 기대되고 이런 사업은 뉴스킨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 안에서 막 내일 아침에 막 보통 직장 생활 할 때는 막 일요일이 싫고 막 금요일이 기대되고 막 이런다면서요. 예. 맞잖아. 금요일 쉴 수 있다. 토요일 날 이건데 일요일 날은 어머 내 월요일 헬요일 뭐 이렇게 이런 거 어떤 부분 있잖아. 저희는 진짜 락구락구 있으면은 사무실에 살고 싶을 정도로 사무실에 오면 형제 파트너 또 막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도 좋고 나만 꿈꾸는 게 아니라 여기 꿈꾸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좋고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는데
한 번도 누스킹 하면서 여자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몸매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끝나 클럽 가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지만 근데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이 비즈니스는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나만의 일이잖아. 나의 사업이 시작되는 이 일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랑을 주셔야 돼요.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얘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100만장자나 뭐 500만장자 사람들은 보이지 않도록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이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스킨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 세계의 95%가 몸뚱아리 시스템 아니에요? 내가 이동해서 일을 해야지만 돈 들어오고 내가 누우면 돈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 얘기는 즉 뭐예요? 죽을 때까지 몸을 써라. 죽을 때까지 출근하세요. 죽을 때까지 퇴근하세요. 이런 느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봐요.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나면 출퇴근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지. 박 선생님 출근 안 하잖아. 박사법 사장님 비즈니스 타고 전 세계 호령하고 다니잖아. 출퇴근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까지는 박상용 사장님이 제일 1등으로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 박상용 사장님이랑 저랑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새벽 1시, 2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그 보충 수업도 받았거든요. 술집에서 항상. 끝나고 나서 술집에서 한 3시간 더 술을 먹고 와서 보충 수업을 받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4시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근데도요. 오늘 너무 피곤해. 아침에 모닝스쿨 나와서 듣고 들어가서 이제 퇴근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박상 선생님 오늘 한잔 하려고 안 하나? 그 이유는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한 게 없고 액션한 양이 없으면 스폰서랑 있는 게 싫어요. 이 사업이 딱 그래요. 내가 오늘 많은 것들을 해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폰서. 맞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수학 100점 맞았어. 제일 누가 생각나요? 그 의미가 똑같은 거야. 엄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챔피언 먹어서 이러잖아요. 왜 챔피언 먹는 엄마를 찾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인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매출을 냈든 사업을 해가지고 초대를 했든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초대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거야. 나중에 파트너들끼리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결과중심적인 사람들 좋아하진 않아요.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랠리라는 곳도 가봤죠. 거기에서 꽃다발 받고 핀 인정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과 돈에 관련이 없는데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형제 파트너 누가 올라갔을 때 눈물이 나는 거야. 와, 진짜 곧 나의 미래의 모습 진짜 저번 열심히 했는데 축하합니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감동이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좀 약간 교회인 줄 알았어. 좀 비슷하더라고. 권리 수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 제가 이때가 10년 동안 저 혼자 막 어떤 정보 있는데 하하 절대 안 알려줘야지 이렇게 사업했으면 절대 조직은 없습니다. 너무 웃긴 거는 당장 하나 되게 좋은 걸 발견했어. 이때 나누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장할까요? 네. 이거를 오늘 내가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장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후에 1년 뒤, 2년 뒤는요. 팀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희도 그래요. 박상용 사람부터 지금 크게는 한 3덩어리가 LT라인이 크게 있지만 어느 때는 이쪽 라인이 성장해 있고 어느 날은 이쪽 라인이 성장해 있고 어느 날은 이쪽 라인이 성장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요. 숨기고 있는 조직은 미안한 말로 나중에 그 노하우를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일은 뭐냐? 다 주는 거야. 우리 공평하게 사업하자 이거야. 뭐 하나 시작했을 때 그래서 네트워크마케팅 이러면 참 좋겠어. 그냥 다 까요. 나 몸 다 까고 내 모든 노하우 다 깔 테니까 당신도 노하우 다 까세요. 그리고 나서 누가 더 DM 많이 돌리고 누가 더 많이 뛰어다니는 걸로 결과 냅시다.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좋지 않아요? 변태처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노하우는 없어요. 당신 노하우만 주세요. 저 부족해요. 맨날 부족해. 아유 부족해요. 이러다가 진짜 너무 얄미운 사람 많이 봤어. 부족한 거 중요하지. 근데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아는 거 있는데 부족해요. 아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우리 트윈지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뭔가 하나 알아도 베푸세요.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하나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이 하나가 10개가 돼서 와요. 네. 그 경우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파트너는 여러분들이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담배 부모님한테 배우는? 네? 그 대단한 부모님이겠죠. 새끼 어차피 내년부터 필 텐데 나 지금부터 하나 펴봐라 이러질 않거든요. 뭔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과 문화로 인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안에서 좋은 문화가 있다면은 내 형제 파트너가 되게 훌륭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 그래야지 내 파트너들이 거기 가서 그 형제 파트너 어울리면서 성장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걸 처음에 몰라. 그래서 내 것만 내 파트너만 어떻게 챙기지 이러면은 나중에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유명해요 그걸로. 제 파트너들이 전체 진짜 많이 섭섭하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가도 제 차를 타도 어딜 가도 내 파트너보다 형제 파트너 많이 태우고 다녔고 그 다음에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내 파트너보다 형제 파트너 있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감사로 돌아오던데요. 내 파트너들은 어디 가가지고 이거 배워왔어. 스폰서님 저 이거 배워왔는데 결과 내볼게요. 뭐 이러더라고. 난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해되셨죠? 내 새끼 아끼는 거 한 명 계속 아끼다가 얘 집 나가면 같이 멘탈 나갑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사업을 목숨 걸고 잘하고 있는 형제 파트너 잘 지내세요. 내 스폰서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봐도 업라인을 봐야 돼요. 다운라인을 보면 박상 선생님 명언이 있잖아. 위로 보면은 위로 올라가고 다운을 보면 밑으로 꺼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 스폰서님이 그만둘 확률보다 내 파트너가 그만둘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새끼한테 잘못했다고 이 새끼가 왜 내 새끼한테 그래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거는 드라마 봐도 나중에 좋은 결말로 가지 않더라고. 이해되셨죠? 형제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기도하세요. 진짜 응원하세요. 나 진짜 이혜린 사장님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혜린 사장님이 성장해서 다 나눠줍니다. 이게 단기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했다면 보이지 않아. 이런 그림들이 10년이잖아. 제가 제 말을 믿으세요. 실제 내 파트너들이 저의 젖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떼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처음에 누굴 초대하잖아요? 리크루팅 하잖아요? 내 스폰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스폰서한테 느끼는 그 감정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끝나요. 왜? 안에 와서 시스템 그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 그때는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 업라인, 내 스폰서만 봤다면 나중에 6개월, 이렇게 1년 지나잖아요? 내 스폰서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든 그들 스스로 인지 능력 다 생겨요. 그럼 그때 그들이 누구를 보고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성장하는 형제 파트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형제 파트너 잘하라고 하는 거고 시스템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솔선수범합니다. 요거 이번에 다 같이 똑같이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놀랐어요. 그 오징어 게임 보셨죠? 줄다리기 마지막에 하면 다 죽잖아. 사실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던 것 같아. 왜냐면 마지막에 주는 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그럴 때는 다 같이 힘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100이라는 힘을 썼다면 두 명이 땡기면 원래 20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링겔만은 어떤 효과래요? 링겔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명이 생기면은 200이 돼야 되는데 93이 되는 거야, 힘이. 왜? 여러분들 줄다리기 해보셨죠?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운동회에서. 이길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그 사이에 껴있어서 그냥 리듬만 타죠. 효과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7명이면 700이 돼야 되는데 500이 되는 거야. 이것도 링겔만 효과예요. 사실 진짜 이거 싫어하거든요? 이삿짐 나누는데 손가락 하나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왜 이렇게 무겁지? 괜찮아. 링겔만, 박상준. 이해되세요? 그게 링겔만이에요. 무거운 짐을 똑같이 했을 때 무건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박상준 하나만 되고 있는 거야. 묻어가는 거야. 그 사이에. 조직에 링겔만 효과가 세면은 그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링겔만 효과를 내는 트윈즈가 아니라 시너지를 내자라는 거예요. 시너지는 아까 얘기했던 결과 자체가 오징어 게임은 시너지였던 것 같아요. 왜요? 내가 힘을 오히려 100의 힘보다 100 이상의 힘을 내지 못하면 난 죽거든, 떨어져서.
그런 느낌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세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링겔만 효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솔선수범 하시면 돼요. 저도 똑같이 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10년 동안 안 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안 할게요. 그리고 교원 문화가 어떤 부분을 트윈즈에 입히면 좋을까 반드시 매일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오늘 하루 침대에 누웠을 때 아니면 어디 누웠을 이제 자려고 할 때 오늘 내가 이 팀을 위해서 혹시라도 험담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 아니면 오늘 오늘은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선의의 힘이나 좋은 어떤 부분을 배우고 느꼈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주무시는 습관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파트너는 7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결국에 우리가 6단계 보상이 있잖아요. 6대의 5%인데 7대라고 해서 이혜린 선생님 만약 예를 들어서 내 7대라고 해보자. 진짜 실제 7대? 아, 씨, 너 돈 안 돼! 넌 5% 안 들어와. 너 쟤한테 가. 이래요? 너 이대한테 가서 배워. 나 너 돈 안 돼. 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박사법 선생님인데 9대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미국에 갔는데 9대인 그 기라성 같은 분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닭살 돋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진짜 내가 하루 종일 막 박상삼이랑 김영삼이랑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가면은 한 번 정도 봐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봤어요. 예, 그 정도로 겸손하시고 진짜 9대고 10대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히말라야도 갔다 왔죠. 그분이랑 한 달 동안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 제가 9대입니다. 앞으로 나한테 9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뉴스킨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내 1대다. 딱 이런데 말 한마디가 시적. 스포더니 저 1대입니다. 이랬거든. 스포더 1대 박상준입니다. 이랬거든. 진짜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내 6대 안에 5% 받는다 해서 6대까지만 책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결국에 7대가 잘 되면 6대가 잘 됩니다. 6대가 잘 되면 5대가 잘 되고요. 5대가 잘 되면 4대가 잘 되고요. 4대가 잘 되면 3대가 돼요. 3대가 잘 되면 2대가 잘 되고 2대가 잘 되면 1대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라인이 다 잘 돼야 돼. 맞아 아니야? 그거를 7대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형제 파트너를 7대라고 표현했던 건 뭐예요? 형제 파트너가 잘 돼야 돼요. 형제 파트너가 잘 돼야지 제가 잘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누가 옆에 있는 형제 파트너가 잘 된다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고 가서 매달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계속 있으세요.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봐보세요. 좀 달라. 뭔가 다를걸?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국에 약속을 지킨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팀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여러분들 얼굴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다시 이 비즈니스를 해도 트윈즈 같은 팀을 만들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화가 있고 문화가 없는 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형제 파트너들한테 나는 못하겠지만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나로부터 솔선수범.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오늘 복장부터 바꿔보자. 우리 뭔가 메이크업 이런 것도 신경 써보고 사람들 왔을 때 밝은 미소로 우리가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스폰서를 올릴 줄 알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이 제가 왔을 때 뭔가 왔을 때 와, 이거 뭔가 전투부대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있잖아요. 바깥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엄청난 분들도 우리 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걸요. 저는 그거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잘나서 바깥에 있는 큰 사자들, 큰 곰을 우리 팀에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원팀이라고 해서 이 하나의 이 팀이 실로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 곰들이나 사자들, 진짜 독수리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 팀에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그게 아마 3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했나요? 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10계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딱따구리처럼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계명을 읽었을 때 상상하면서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팀이
5명, 10명, 20명, 40명, 100명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나의 팀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이런 문화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